자, 선생님들 90번. 12A 순서로 이루어져 있고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수가 각각 A, B, C라고 했습니다. 세 자리의 자연수 400보다 크고 800보다 작다. 400보다는 크고 800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연습해야 되는 건 배반 사건. 아까 같이 배반 사건 푸는 게 극악의 난이도인 게 있는 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많이 풀어서 익숙한 것들도 있죠. 그러면 얘는 배반 사건을 당연히 100의 자리 수를 기준으로 하니까 A 기준으로 보는 거죠. A 기준으로. 그래서 A가 4인 것부터 5, 6, 7까지 가능하겠지. 이 중에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 한번 생각은 해야 돼. 자, 만약 A가 4라고 했으면 나머지 애들 두 개는 충분히 존재하니까 가능하겠죠. 그렇지? 그래서 넷 다 문제가 없다. 만약에 A가 2였어. 그러면 B, C 중에 하나가 자연수인데 하나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2는 탈락.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했다는 거야. 그래야지 빠짐없이 구할 수 있지. 민재 오케이? 민재 머리가 이쁘게 잘 된 거야?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시원해 보이는데? 선생님 이발을 할 때가 지났는데 모종의 이유로 한 달 동안 머리를 깎지 말라 해서 답답해 죽겠습니다. 100의 자리의 수를 가지고 기준을 나눴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C는 이제 1보다 같거나 커야 되는 거고, 그러면 B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C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을 나열을 해주면 되죠.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이 1, 2, 3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3팩토리얼 해버리면 되지 않니? 맞아? 맞아? 묻지마. 3팩토리얼 한다는 거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에 412랑 421이 다 들어간다는 소리야. 순서가 있다는 거니까. 너 이해해? 둘 중에 뭐가 안 돼? 둘 중에 뭐가 안 돼? 위에 거랑 아래 거 중에. 위에 게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게 순서대로 돼 있는 거잖아, ABC가. 그러니까 100의 자리서부터 점점 작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조합으로 이제 가야 돼, 조합. 아, 조합 문제구나. 순서가 정해지면 뭐라고? 순서가 정해지면이야? 뭐다? 조합이야. 함수에서도 똑같아. 순서가 없으면 그것도 조합이잖아. 근데 순서가 정해졌다는 건 순서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어차피 다 정해져 있으니까. 오케이?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10명의 친구가 있어요. 10명의 친구 중에서 내가 3명을 뽑아서 키 순으로 나열할 거예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순열입니까? 조합입니까? 맞죠. 지옥수. Sorry. 대답해보세요. 영목이 10명 중에 3명을 뽑아서 키순으로 나열합니다. 순열입니까? 조합입니까? 순열이죠. 왜? 나열한다 했으니까. 아닙니다. 내가 3명을 뽑았어. 키는 정해져 있잖아. 키라는 건 정해진 팩터잖아. 갑자기 키를 바꿀 수 없다고. 이미 키는 정해져 있으니까 뽑는 순간 순서가 정해지는 거지. 이해해? 예를 들어 오름차순, 내림차순, 또 뭐 있어?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런 거 다
뭘 나타내는 표현이야? 순열이 아니라 조합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분명히 나열하라고 했는데 이미 나열할 필요 없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알겠지? 얘도 딱 느낌상 조합이다 라는 판단을 하셔야 돼. 아예 조합이구나. 그러면 이제 쉽죠. 3C2 여기 5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들어올 수 있는 게 1, 2, 3, 4 그러니까 4C 5C 6C 민재 이해돼? 자, 이걸 어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면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어렵게 만드는 방법. 여기에다 이걸 쓱 집어넣어. 그럼 어렵지? 근데 난이도가 그렇게 막 올라가질 않아. 왜? 그냥 B가 A인 것만 추가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씩만 더 추가해주면 되지. 여기 4까지 추가, 5까지 추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BC가 이제 같을 수도 있다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BC가 같은 경우는 따로 빼서 해주는 게 좋겠죠. 11, 22, 33 추가 11, 22, 33, 44 추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학교 문제는 이렇게 응용돼서 나올 상황을 가정하고 공부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90번 문제가 기본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91번 이렇게 이제 함수로 이루어졌는데 자 아까도 말했지 뭐가 정해져 있어? 뭐가 정해져 있어?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그치?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은 뭐라고? 조합이라고. 2, 4, 6에 8에 10, 12 중에서 내가 3개를 골라. 딴 3개를 골랐어. 3개를 고르는 행동은 6C 3이죠. 이제 맞지? 3개를 고르는 순간 여기 1, 2, 3, 4, 5가 있는데 이 중에 순서가 딱 커져야 되니까 2, 3, 4 이게 고정이라고. 영국 이해해? 치역이 3개라고 해봐. 4, 8, 10 이렇게 골라지는 순간 가를 만족시키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 F4가 제일 커야 돼. F3이 중간, F2가 제일 작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하람이가 없지만 하람이 형 동생 얘기를 하는 거야 항상. 응? 만원짜리 5만원짜리 10만원 있으면 알아서 순서가 정해진다고. 그치? 그러니까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에요. 6개 중에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 이거고. 2, 3, 4가 정해진다. 그 다음 아래 1, 3, 5 1, 3, 5도 순서가 정해졌죠. 그래서 잘 보시면 지금 등호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등호가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3개를 골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빨간색에서 고른 애들이랑 중복이 되면 돼 안 돼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빨간색에서 고른 애들이랑. 자, 빨간색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3이 중요해 보인다. 3이 3은 지금 8로 딱 고정돼 있죠. 고정돼 있지? 그러니까 3이 8일 때를 딱 고정시키고 나서 보니까 3이 8일 때 1은 3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10이나 12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고 5는 3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8보다 낮은 쪽에서 골라야겠죠. 그럼 내가 질문을 한 가지 해보자면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이 첫 번째 내가 4, 8, 10 고른 거 6C3 이 친구는 대표성이 있나요 없나요? 다 했어?
민재씨 대표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죠? 왜? 3이 8일 때랑 3이 6일 때 뒤에 나가 다르잖아. 그치? 비슷한 거 해본 적 있죠? 다르다. 그러니까 이건 대표성이 없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케이스 분류 해야 된다. 케이스 분류. 그래서 얘는 케이스를 분류해줘야 돼. 민수야 어떻게 분류해야 돼? 3, 응. 4, 8. 그치. F3을 기준으로 해줘야겠죠. 근데 F3이 2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 F3이 2이면 F3보다 작은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빠짐없이 된다고. F3이 2면 안 돼. F3은 4 가능하고 6 가능하고 8도 가능하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F3이 4인 경우랑 F3이 10인 경우는 서로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F3이 6인 경우랑 F3이 8인 경우도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야 돼. 그치? 그래서 실제 이제 내가 이게 감이 좋아지면 두 번만 딱 계산하면 되는 거야. F3이 12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F3이 만약 12로 가버리면 F3보다 큰 녀석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렇죠? 이제 이해해? 이게 딱 여러분이 내신에서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다. 고 생각합니다. 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그림을 하나 정도 그려놓고 하면 좋아. 일단 기본적으로 F3이 지금 8인 경우는 여기 있으니까 이걸 이용을 합시다. F3이 8로 갔어. 그러면 이제 F1 입장에서 하나하나 다 따져주는 거지. 원래는 이게 조합 문제인데 이제 하나씩 다 따지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자, F1 입장에서는 3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 두 군데지? 10 아니면 12로 가야겠지. 2는 3보다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돼요.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 세 군데. 4는 3보다 커야 된대. 몇 군데? 두 군데. 5는 3보다 작아야 된대. 몇 군데? 세 군데. 그래서 66에 36이 나오지. 36까지. 그러면 얘도 36개라는 걸 이제 아시겠나 이거야. 지금 완전 대칭이잖아 모든 구도가. 그러니까 3이 6으로 가는 경우 3이 6으로 갈 때도 해보면 똑같은 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이해가 돼? 이게 좀 느껴져야 된다. 이건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하면 16이 나올 거고 여기 또 16이 나와서 다 더한 104가 나와준다.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순서가 정해지면 조합이다. 이게 일단 기본 마인드야. 하진 이거 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같이 상황이 여러 개로 대표성이 없는 경우에는 쪼개서 풀어주는 것이다. 다음 97 97은 쉬운 문제입니다. 왜? 등호가 여기 있는 것만 빼주면 되잖아.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뭘 구별해야 되냐면 fx fa로 할까? fa fb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랑 vs fa랑 fb가 같거나 큰 경우 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는 거야. 함수에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랑 b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 f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1, 2, 3, 4, 5까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A랑 B의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치?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FP가 무조건 커야 되잖아. 영록이 순열이야 조합이야? 조합이죠. 몇 시?
5C 2 해주면 되지. 근데 같거나 크다 해서는 이제 어떻게 돼? 치역이 반드시 두 개라는 보장이 있지. 한 개일 수도 있잖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 너의 머릿속에 있는 게 답이야. 애매하면 쪼개주면 돼요. 어떻게? FA랑 FB가 같은 경우랑 그 다음에 FA가 FB보다 작은 경우로 쪼개면 되겠지. 그치? 두 개 배반 사건이잖아. 그럼 두 개를 같다라고 하면은 치역이 하나니까 5C 1 하면 되고 얘는 똑같이 5C 2 해주면 되겠지. 내가 대응만 가능하면 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 증가한다 말고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 민수야? 그렇지. 얘는 감소하지 않는다지. 맞죠? 감소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감소함수에서 여사건을 처리해줘도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함수 전체는 몇 개야? 함수 전체? A가 갈 수 있는 게 몇 개야, 민재야? B가 갈 수 있는 것도 중복수열이라 그랬지. 그렇죠? 그래서 5의 제곱. 그래서 빼줘. 뭐만? 감소하는 경우만. 그럼 감소하는 함수도 뭐야? 5C 이겠지. 그치? 이거 잘 정리해 놓으세요. 내가 문제를 풀 때 얘를 배반 사건으로 다 쪼개가지고 풀 것이냐, 증가, 감소, 서로 같은 거, 이런 것들 어떻게 풀어도 논리적으로 풀기만 하면 된다. 선생님 좀 지저분하게 적었는데 여러분 이쁘게 적어보세요.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건 저 증가 감소에 대한 표현이 여러분은 배반 사건으로 해결이 돼야 한다는 거지. 배반 사건처럼 보이셔야 한다. 됐죠? 그러면 이거 지워 되니? 지운다잉? 자, 그럼 시야를 띄워봅시다. 3개짜리로 보자 이제. C 추가해서 FA, FB, FC가 있는데 이건 이제 쉽다, 그죠? 그치? FA, FB, FC가 있는데 감소하지 않는다도 쉽다 이거죠. 얘는 이제 어떻게 쪼개야 돼? 이렇게만 쪼개면 되나? 얘는? 이렇게만 쪼개면 충분하나? 생각해봐, 생각. 이렇게 쪼개면 되나요? 이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 아니요. 아니요, 느낌상. 네.
아니지. 왜? 두 개만 같을 수도 있잖아. 그죠? 훌륭한 학생이에요. 뭐도 돼? FA랑 FB만 같을 수도 있잖아. FC가 크고. 또 뭐도 가능해? FA가 제일 작고 둘이 같을 수 있잖아. 배반 사건 쪼개는 게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배반 사건이에요. 이거 말고 있나? 빠짐없이 셌어. 이거 말고 또 있나? 유란히 이거 말고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민수. A랑 C랑 FA랑 FC랑 같아. 굿자. 그게 이거 두 번째. 그치? 두 번째지? FA랑 FC랑 같으려면 FP도 같을 수밖에 없잖아. 이걸 쪼갠 거니까 맨 위에 식을.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배반 사건이 생긴다는 거야. 4개로 하면 더 많아지겠지. 그치? 이해해요? 4개로 하면 훨씬 많아진다는 거. 그러면 이놈 새끼 잘 봐봐요. 어떻게 풀어야겠어? 경우의 수를 내가 만약에 쪼갠다면 몇 개로 쪼갤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이제 해보세요. 얘를 첫 번째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두 번째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세 번째 이렇게 네 번째 이거 말고 있나? 없죠? 한 번 생각을 해놓으면 이제 생각하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아예 어렵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돼야 자 여기까지 이제 잘 됐다고 칩시다. 잘 됐다고 친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봐. 네, 이거 A로 할게. A1, A2, A3, A4가 4개짜리 또 쪼개봐 하면 이제 여러분이 쪼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이제 그런데 이제 부분적으로 보는 걸 잘 봐봐. 얘를 이렇게 쪼갤 수 있다고.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A1, A2, A3 부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는 뭐겠어? A1, A2 크다 A3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A1, 2 관계, A3, 4 관계는 여기로 그냥 뭉쳐서 쓴 거고 가운데 있는 부등호만 쪼갠 거야 이렇게. 가능하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뭐야? 얘를 이거하고 이거로 쪼개는 작업을 하는 건데 얘를 부분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내가 아까 얘를 쪼갤 때 여기서 2개 나오고 여기서 2개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지. 그치?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쵸? 그래서 2 곱하기 2 해서 총 4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몇 개 나오겠어?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개 나오겠지. 그치? 생각을 확장을 시키는 거야. 암기하지 말고 한번 느껴보고 그럼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떻게 풀면 좋겠어? 나한테 편한 게 뭐야? 이걸 생각하는 거야. 편한 게 뭐지? 나한테 뭐가 편할까? 뭐가 편할까? 그걸 생각하는 거거든.
여기까지를 배경 지식으로 두고 우리가 이제 수열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되는 건 뭐다? 아니, 함수에서 함수는 중복 순열이다. 1대 함수는 뭐다? 순열이다. 중복되면 안 되니까. 증가 또는 감소는 증가라고만 할게. 증가 함수는 뭐다?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뭐다? 이 바로바로 안 나오면 안 된다니까. 시험에 100% 출제야. 쫄리니까 99% 출제야. 응? 학교 선생님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 함수 문제 하나 내야 되지 않겠니? 다 물어볼 수 있는데.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그럼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조합이라고. 외우지 말고 설명이 가능해야 돼. 마지막으로 증가하지 않는 거 있지. 증가하지 않는 건 뭐다? 뭐겠냐? 느낌상 뭐겠어? 민지야 뭐겠니? 너의 찍기 능력을 발휘해봐. 뭐겠어? 봄, 여름, 가을 있다. 뭐겠어? 중복조합. 그렇지, 중복조합이지. 왜 중복조합이겠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이거랑 비슷한 거잖아. 이렇게 생긴 거잖아. 아니야, 얘는 이제 감소하지 않는 건데 내 말에 이제 맥락을 이해하세요.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하지 않는 건 등호 다 들어가 있는 애지. 그치? 그럼 얘는 치역이 한 개일 수도 있고 최대 몇 개일 수도 있는 거야? 4개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이해하시죠? 근데 이걸 치역이 한 개를 어떻게 해석하면 돼? 치역 한 개라 하지 말고 그 치역 값이 예를 들어서 P라고 하면 PPPP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모두 다 등호가 들어가는, 요래서 칠판을 써야 한다는 뜻이었는데, 모두 PPPP인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함수 생략이야. 귀찮아가지고 F 다 생략. 그치? 만약에 3개 갖고 하나 이렇게 됐어. 뭐 이 부동호가 어디 있는지 상관없어. 그 말은 P가 3개고 Q가 하나 이 말이지. 중복 조합이라고. 중복돼서 컨비네이션 뽑기만 하면 순서는 딱 정해지는 거야. 중복 조합.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건 얘를 내가 구해야 돼. 그럼 중복 조합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주사위가 지금 6개죠. 6개 중에서 중복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몇 개를? 4개를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여러분 이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해설지를 보면 외계어야 외계어. 정확한 개념이 짜여 있어야 돼. 그래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복 조합에서 여러분 이것만 잘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중복 조합이 뭐예요 해버리면 이제 오늘 수업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양심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미리 풀어보라 했지. 스텝 1 풀어보면서 개념 복습은 하고 오셔야 된다 했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중복 조합이 뭔지 설명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판기 얘기 이제 그만해야지. 언제까지 자판기 뽑아먹을 거야. 응? 그만 뽑자. 그럼 얘는 9C4로 바꿀 줄 알아야겠죠? 여기서 9C4로 못 넘어가는 사람은 이제 오늘 반성하고 남아서 자습을 하면 돼요. 칸막이 몇 개야? 3개야. 3개 보태주고 그 중에서 이제 4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9C4.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풀 수 있는 모든 재료가 완성이 된 거야. 나한테 이걸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개인지 봐보자. 얘를 배반 사건으로 풀 거야. 얘를 내가 배반 사건으로 풀 거야. 그럼 케이스 몇 가지로 나눠줘야 돼? 케이스 몇 개? 4개. 부등호, 등호, 부등호, 등호 쪼개서 총 4개. 요 쪼개서 풀 수 있다고. 배반 사건으로 풀 거면.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로 쪼갤 수 있다고. 네 개. 구하면 되잖아. 4개 이거 못 구해? 구하지? 맨 위에 건 뭘로 구해? 증가함수잖아. 뭘로 구해? 증가하니까? 조합.
얘는 이거랑 이거랑 같다니까 하나 취급하면 되잖아. 3개짜리 조합. 3개만 찾으면 되네. 무조건 제일 작은 거 2개 자리할 거니까. 얘도 3개짜리 조합, 얘는 2개짜리 조합. 싹 다 이렇게 쪼개갖고 조합으로 풀던가. 이거 이해 안 된 사람 질문해야 돼 지금. 응? 아니면 어떻게 풀면 되겠어? 아니면 전체를 구하고 거기서 여사건. 전체 구한 다음에 빼기 여사건. 그러니까 얘를 뭘로 봐주겠다는 거야 이번에는? 여기 이거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지. 여기 얘가 이거였을 경우 전체인데 얘랑 얘로 달라지니까 내가 이걸 빼버리면 되겠다. 오케이? 그럼 싹 다 중복조합으로 볼 수 있잖아. 이거는 위에 게 중복조합 4개 뽑는 거, 이거 중복조합 3개 뽑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사건으로 풀겠다. 그러면 6개 중에서 3개 뽑는 거. 그러니까 얘는 83 해서 답을 낼 수 있겠다. 별표를 이거 한 100만 개 해놓고 얘만 완벽하게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얽혀있는 모든 함수에 대한 개념을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어떻게 나와도 푼다 이거야.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진짜 어렵게 만들려면은 2개를 섞어 놓으면 돼. 91하고 97을 섞으면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거지. 91은 특정 상황에 대해 케이스를 내가 분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97은 그 개념 가지고 푸는 거고. 나름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연습하십시오. 내신용입니다 진짜.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개념인데 사실 대충 외워서도 비벼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이걸 직접적으로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외워서 대처가 되게끔. 근데 여러분 내신에서는 이걸 외워서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정확한 정의는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누차 강조했던 내용이죠. 조합에선 이거 하나 잘 할 줄 알면 중복 조합에서는 다 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녹화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철저하게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라. 나머지는 대충 할 겁니다. 이제 다 했어. 자, 102번 같은 거. 102번 같은 거 어떻게 봐야 돼? 케이스 분류하는 거죠. 이거 배반 사건. 그렇지? 배반 사건 5개로 쪼개서 하는 거고. 6개로 0인 경우까지. 5일 때, 4일 때, 3, 2, 1, 0. 다 중복 조합입니다. 여러분 해 보시고. 복습하라고 찍어 놓은 거죠. 103번. 이게 뭐에 대한 표현이라고? 감소하지 않는 거에 대한 표현이니까 이게 중복 조합이라고. 근데 여기에 뭘 끼워 팔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끼워 판다고. 케이스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풀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정해놨고 나머지 이제 4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림 그려줘. 1, 2, 3, 4, 5 4, 5, 6, 7, 8 있는데 2는 5라고 이렇게 딱 픽스 했잖아. 픽스 2는 5야. 그러면 얘가 감소하지 않는 거가 돼야 되니까 1 입장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1 입장에서는 감소하지 않고 앞으로 뭐 해야 돼? 증가해야지. 증가. 1이 갈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4랑 5도 된다 얘가 5. 그렇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풀어. 내가 실수 안 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2. 그 다음에 이제 3, 4, 5 입장에서는 6, 7, 8이라고 하면 안 돼. 이제 5, 6, 7, 8이라 해야겠지. 5, 6, 7, 8 중에서 3개 고르면 되잖아. 4, H, 3. 중복 조합으로. 중복 가능하게 3개 구해주면 되겠다. 6C 20 됐죠? 이거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104번도 마찬가지. 중복조합과 함수와 이 순열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있어라. 106번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무슨 문제예요?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x제곱이 나올 수 있을까?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을까? 얘는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인데 2를 알게 뽑고 마이너스 1을 5 마이너스 알게 뽑았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는 r을 찾는 거죠. 머리로 하는 사람도 있지. 머리로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2를 4개 고르고 제곱을 하나 골라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머리로 하는 사람도 있어. 5개 중에서 몇 개를 취하냐? 하나 취해야지. 뭘 3x 제곱은 하나만 해야 돼. 하나만. 그 다음 마이너스 x분의 1을 몇 개 해야 돼? 4개 해야 돼. 그래야지 지수만 계산해 주면은 x제곱분의 1이 나오고 그 앞에 이제 개수가 있겠죠. 생각을 해서 푸는 거다. 생각이 어려운 사람은 공식을 써서라도 이걸 풀어줘야겠다. 됐죠? 108번은 비슷한 문제니까 전개에 대한 거니까 해보시길 바라고 111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풀이를 암기를 하세요. 31 같은 경우에는 30 플러스 1로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0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얘를 여러분이 이항 정리로 다 표현이 가능하죠. 17, 30 하나 고르고 10C 30이 2개 골라지고 마지막으로 10C 10 30만 10개 고른 걸로 쪼갤 수가 있죠. 36이라는 녀석은 6의 제곱이죠. 그치? 30이라는 녀석은 6 곱하기 5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눈 나머지를 계산할 때 나머지 정리, 나눗셈은 뺄셈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한테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30 플러스 1에 10, 너 6 2개 있는 걸로 다 묶고 없는 애들만 남겨봐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6을 2개 가지려면 몇 번 짱부터 되겠어? 얘부터 되지 않겠니? 30이 2개 있어야지 6이 2개 나올 거 아니야. 6, 6, 5, 5.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어디로 들어가? 이 짬통으로 들어간다고. 36이랑 묶여가지고 들어가고 남은 불가촉 천민이 이 두 분이시죠. 못 들어가신 분. 됐죠? 그래서 301이 있는 거야. 301. 이 301을 내가 36으로 계속 빼주는 거지. 얼마 남을 때까지. 그래서 나머지를 구해주면 되겠죠. 13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케이? 풀이 방법을 기억을 하시고 나오면 푸세요. 내신 문제죠, 사실. 내신스럽게 풀어라. 그러면 41도 40 플러스 1로 쪼개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나머지 정리랑 연결해서 정리를 해줘. 부탁이야. 이 정도 하고 이제 나머지 선생님이 뭐 홀짝홀짝 되는 거는 필수 옛날에 개념 유형편에서도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일단 해보시고 잘 안 되면 질문을 하시면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텝 3에 대해서는 풀어보고 질문하시면 선생님이 그 질문된 것들 너무 어려우면 버리세요. 기본부터 하시고 질문하면 선생님이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수요일날 좀 몇 개 골라서 하긴 할 건데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확률로 가겠습니다. 확률. 안 풀었지? 여기서부터는 민수 안 풀었지? 풀었어? 안 풀었지? 쭉 풀어보세요. 풀다가 내가 좀 풀만하다 싶으면 넘어가.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거야. 확률 문제는 딱 2가지입니다. 확률 문제 2가지. 확률에 탈을 쓴 경우의 수 대부분이고요. 이거 확률로 표현된 문제가 있어요. 확률로 표현된 문제 보여줄게. 자, 봐봐. 자, 선생님 그냥 보세요. 자, 177번 봐봐. 남자 넷, 여자 넷 일렬로 세울 때 교대로 서게 될 경우의 수는 를 확률로 바꾼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A를 만족시킨 경우의 수에다가 전체의 경우의 수로 나눠주는 게 확률이죠. 그럼 전체는 뭐야? 그냥 8팩토리얼 아니야?
이게 확률 문제야? 경우의 수 문제지. 경우의 수를 못 풀면 못 푸는 문제잖아. 그치? 마치 여사건 문제 푸는 거 전체에서 뭐 빼주는 거 그 전체 여기 전체에 들어가는 거. 오케이? 이런 문제는 봐봐. 삼각형이 될 확률은 경우의 수는 같은 문제라고. 알겠죠? 그래서 얘는 사실 경우의 수 문제인데 탈만 쓰고 있는 거야, 탈만. 그러니까 오늘 지금 했던 함수 문제랑도 연결해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어디 갔니? 함수 문제랑 엮어서 낼 수도 있지. 뭐가 될 확률은 뭐 이런 식으로. 얘를 만족시킨 확률은 그냥 경우의 수 문제잖아 이거. 이해하시죠? 이게 첫 번째예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범위는 사실상 뭐라고 봐야 돼? 경우의 수라고 봐야 돼. 그럼 확률스러운 문제는 뭔데요, 쌤? 확률스러운 문제는 누가 봐도 확률인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확률의 기호를 활용한 것들. 요거 확률의 기호를 활용한 거. 오케이? 이게 이제 확률의 그 스러운 문제예요. 한 가지 더 확률스러운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어디가 빨리 갔다 와야 돼. 빨리 갔다 와야 돼. 이게 이제 확률 문제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률스러운 문제를 말하자면은 수학적 확률 말고 기하학적 확률. 어디 갔니? 뒤로 다 빠졌나? 없네. 오, 여기 왜 없지? 기하학적 확률 같은 거 있습니다. 기하학적 확률이 뭐야? 이 면적에서 이 면적이 될 확률. 면적분의 면적. 기억나죠? 뭐였는지? 책에 보면 나와 있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말고는 다 뭐다?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이거다. 됐죠? 얘는 좀만 연습하면 아무도 안 틀려. 이걸 틀리는 거지. 결국엔 여러분 중간고사에서 메인은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만 계속 시킨 거야 내가. 경우의 수만 계속 한 거야. 그럼 경우의 수에서 가장 골자가 뭔데? 앞에 순열. 결국에 순열을 잘해야 돼. 순열을 잘하면 조합은 날로 먹는 거야. 왜? 순열이 조합에서 나열하는 거잖아. 그치?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순열이 중요한 거야. 원순열, 가포순열 열심히 시켰던 이유입니다. 좀 쉬었다가 좀 더 푸세요. 이제 쭉쭉 푸십시오 이거.